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가 된 박순자라고 합니다. 혹시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셨나요? 국민연금 73만 원으로 혼자 살면서 매달 적금을 20만 원씩 넣는다고 하니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72세의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국민연금과 남편의 기초연금으로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죠. 별다른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겨울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을 지내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죠.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침에 오늘 날씨가 춥네하며 웃던 사람이 저녁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것도 서러웠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더 심각했어요. 남편의 기초연금 30만 원이 끊어지면서 제가 받는 국민연금 73만 원만 남게 된 거죠. 처음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월세 35만 원에 관리비 8만 원, 전기가스비 10만 원 정도 나가고 핸드폰비 3만 원까지 하면 벌써 56만 원이 나가버려요. 그러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17만 원 뿐이었습니다. 17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5천 원도 안 되는 거예요. 끼니 한 번 제대로 먹기도 어려운 돈이었죠.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 길거리로 내몰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새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순자야,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란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돼. 평소에 책 읽기를 좋아하던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72세라고 해서 배울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동네 복지관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해봤는데 제 국민연금이 73만 원이라서 기준을 조금 넘었어요.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나 통신비 지원 같은 건 받을 수 있었죠. 그 다음엔 집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넓은 아파트는 저 혼자 살기엔 너무 컸거든요. 월세도 비싸고요. 그래서 더 작고 저렴한 곳을 찾아봤습니다. 한 달 넘게 발품을 팔아서 마침내 좋은 곳을 찾았어요. 지하철역에서 15분 정도 걸어야 하는 곳이었지만 월세가 23만 원이었거든요. 보증금도 500만 원으로 부담스럽지 않았고요. 집은 14평 정도의 원룸이었는데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남향이라 햇볕이 잘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여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죠. 이사를 하고 나니 월세가 12만 원 줄어들었어요. 관리비도 6만 원으로 줄었고요. 이것만으로도 월 18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빠듯했어요. 월세 23만 원, 관리비 6만 원, 전기가스비 7만 원, 핸드폰비 3만 원을 합치면 39만 원이에요. 73만 원에서 39만 원을 빼면 34만 원이 남죠. 34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여전히 하루에 10,000원 조금 넘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졌죠. 그런데 이때부터 제가 정말 놀라운 변화를 시작했어요. 절약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먼저 동네 도서관에 가서 절약 관련 책들을 빌려 읽었어요. 월급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모으기, 똑똑한 절약의 기술, 이런 책들이었죠. 처음엔 어려웠지만 천천히 읽어보니 실용적인 팁들이 많았어요. 특히 가계부 쓰는 법을 배운 게 큰 도움이 됐죠.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니 제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마트에 가서 충동 구매하는 돈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거 말이에요. 그래서 장보기 전에 꼭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확인하고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짜는 거죠. 그리고 그 목록에 없는 건 절대 사지 않았어요. 또 할인 정보도 열심히 알아봤어요. 대형마트 세일 날짜를 메모해두고 그날에 맞춰서 장을 봤죠. 특히 저녁 8시 이후에 가면 반찬이나 빵 같은 걸 할인가에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통시장도 자주 갔어요. 대형 마트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상인분들도 친절하셔서 단골이 되면 좀 더 깎아주기도 하고 덤도 많이 주셨어요. 처음엔 깨소금도 아껴가며 요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미있어졌어요. 적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마치 게임 같았거든요. 예를 들어 콩나물을 사면 콩나물국도 끓이고 콩나물 무침도 만들고 남은 건 김치찌개에 넣어서 먹었어요. 채소 하나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드는 거죠. 또 계절 채소를 많이 활용했어요. 봄에는 냉이, 달래, 쑥 같은 걸 캐러 다녔죠. 공원이나 야산에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어요. 도시에서도 조금만 찾아보면 자연에서 나는 식재료들이 많거든요. 여름에는 집 베란다에서 상추나 고추를 길렀어요. 씨앗 몇백 원으로 시작해서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경제적이었죠. 텃밭 가꾸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가을에는 김장을 담갔어요. 배추 10포기 정도로 김치를 담가서 겨울 내내 먹었죠. 김치 냉장고가 없어서 일반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의외로 잘 익고 맛있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식비를 월 15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었어요. 하루에 5천 원 정도 쓰는 거죠.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는데 실제로 해보니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른 생활비도 줄여보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전기요금부터 줄였어요. LED 전구로 모두 바꾸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플러그를 뽑았죠.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쓰고 겨울에는 전기장판보다 두꺼운 이불을 덮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비도 아꼈어요. 노인 교통카드가 있어서 지하철은 무료였지만 버스비는 따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걸어 다녔어요. 하루에 10,000보 정도 걸으니까 건강에도 좋았죠. 옷도 새로 사지 않았어요. 대신 동네 자선단체에서 나눠주는 옷을 받거나 벼룩시장에서 저렴하게 샀죠. 옷을 고쳐 입는 법도 배웠어요. 바느질은 어릴 때부터 해왔으니까 어렵지 않았거든요. 미용실 대신 집에서 염색하고 파마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배웠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제법 괜찮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생활비를 줄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월 73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53만 원이면 충분했거든요. 그러면 20만 원이 남는 거죠. 처음엔 그 20만 원을 그냥 통장에 넣어뒀어요.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요. 하지만 몇 달 지나고 보니 이 돈을 그냥 놔두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적금을 넣기 시작했어요. 매달 20만 원씩 차곡차곡 모으는 거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정말로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1년이 지나니까 적금이 240만 원이 됐어요. 이자까지 합하면 250만 원이 넘었죠.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국민연금 73만 원으로 혼자 살면서 1년에 250만 원을 모았다니요. 2년이 지나니까 500만 원, 3년이 지나니까 750만 원이 됐어요. 지금은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워졌죠.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친구들이 밥 먹자고 하면 부담스러웠거든요. 외식하면 최소 1만 원은 들어가니까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요즘 절약하고 있어서 집에서 먹을래 하고요. 처음엔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전략 노하우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플 때였어요.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적금을 깨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다행히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큰 부담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외로울 때도 많았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들어야 하는 게 서러웠죠. 그럴 때는 동네 복지관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했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 상황인지 깨닫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절약하는 재미를 알게 됐거든요. 목표한 금액을 모으면 정말 뿌듯했어요. 마치 게임에서 레벨업하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재미도 있었어요. 요리, 바느질, 원예,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법까지요. 72세에 유튜브를 보고 염색하는 법을 배우다니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72세의 나이에 말이에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물론 돈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매달 적금 통장에 20만 원씩 들어가는 걸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들어요. 요즘은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몇 년 더 모으면 아마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작은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혼자서 기차 타고 부산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보고 싶거든요. 또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고 싶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제 마음만큼은 전할 수 있잖아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비결이 뭐냐고 묻기도 하고요. 사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줄여나간 것뿐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매일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 마시는 것보다 집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타 마시는 게 경제적이에요. 한 달이면 10만 원도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또 충동 구매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마트에서 이거 필요한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필요하면 사고 그냥 갖고 싶은 거면 참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절약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하는 거죠. 오늘은 얼마나 절약했을까? 하면서 게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나이에 이런 변화를 겪을 줄 몰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보게 된 거죠. 72세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소 보여드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저는 계속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실을 듣고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더 많은 할인 정보를 찾아보려고요. 그리고 다른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제 절약 노하우를 알려드리기도 해요. 복지관에서 가끔 강의도 하거든요. 국민연금 100만 원 미만으로 혼자 살기 이런 제목으로요. 처음엔 누가 들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혼자 남겨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말 그렇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하루하루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재미있어져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건강한 동안은 계속 적금도 넣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다른 분들도 도와드리면서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72세 박순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국민연금 73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심지어 적금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꿈은 있어야 해요. 저의 다음 목표는 80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5천만 원 모으기예요.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보, 저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끝까지 배우면서 살고 있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